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년을 기다려온 5조 원짜리 투자 프로젝트인 라임 프로젝트가 임박한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제가 되고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미 나온 LG화학의 영업이익률이 25%, 그리고 앞으로 나올 금요석유의 영업이익은 30%를 능가할 거라는 기사인데요. 영업이익률만 놓고 살펴보면 시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목 그대로 반칙 수준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회사인데요. 2분기 기준으로 국내 4개 화학사의 영업이익이 4조 원에서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호석유화학과 롯데케미칼의 실적 발표가 있죠. LG화학의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25.1%고 하나솔루션의 케미칼 부문 영업이익률도 22%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장 끝나고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전에 영상에서 몇 번 언급드렸던 라임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작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서 안건을 공식화한다는 의미는 공시가 임박했다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롯데케미칼의 이사회가 월 말에 열리고 저번 달 이사회가 7월 20일 날 열린 것으로 추정되니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이번 달 중순쯤에 이사회가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아마 공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실적 발표 전에 이사회를 처리하고 IR 같은 곳에서 발표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규모는 약 에틸렌 기준 100만 톤 규모로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원래 2023년 2분기 준공 일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계속 미루어져서 결국 2025년에나 준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 초반부터 이루어진 프로젝트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계속 연기되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연기되었었습니다. 결국 업황이 어느 정도 돌아서고 현금 여력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프로젝트를 재개하게 된 것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석유 등 원유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준공 시점으로부터 생산되는 공장에서 20년 동안 법인세율 면제가 되는 이 딜을 받아낸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바로 뒤에 롯데케미칼의 자회사인 LC타이탄의 2분기 실적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의 세율이 상당합니다. 라임 프로젝트 관련 인원들도 어느 정도 보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작년에 롯데건설을 통해 이 공장 부지의 사전 작업이 사실상 이미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역도 자카르타 옆이라 생산된 석유화학 물품을 선박으로 바로 실어 수출하기에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신축되는 공장 주변이 석유화학 단지라 다른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함께 남는 기초유분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 위쪽에 보시면 정유사나 아니면 석유화학 기업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보이죠. 여러 가지 소식들을 찾아온 김에 2분기 실적도 좀 일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자회사 LC타이탄의 실적인데요. 이건 1분기 재무제표를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말레이시아 기준으로 된 재무제표에 그때 당시에 말레이시아 환율을 대충 곱하면 오른쪽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오게 됩니다. 매출액은 거의 맞는데 영업이익의 경우 사업부문 간 내부 거래가 포함되기도 하고 실적 작성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딱 들어맞진 않습니다. 보시면 말레이시아 기준의 세전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낮게 나오고 세금을 뗀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검색해서 찾은 이번 2분기 기준 LC타이탄의 영업이익 실적입니다. 매출은 1분기보다 더 나왔고
영업이익은 1분기 기준 소폭 감소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전이익과 세후이익의 어느 정도 사이에서 영업이익이 확정된다고 볼 때 대략 매출액은 6,9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100억에서 1,2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한 영업이익률은 약 17% 정도. 1분기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졌지만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롯데 LC타이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입니다. 대략 매출액은 6천억대 초중반, 그리고 영업이익은 9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면 상당히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화섬체인 한번 추적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윤재성 의원의 보고서가 뒤늦게 나왔네요. 상승 추세가 길어지고 있고 재고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TA 가동률도 전주 대비 상당수 떨어졌습니다. 중국 사이트의 MEG 그리고 PTA 시세만 보여드렸는데 정식 보고서에 있는 자료가 나와서 이것도 추가해드립니다. 에틸렌글리콜 가격인데요. 6월부터 지금까지 상승률이 상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전일렌 차감 기준 PTA 마진 추이입니다. 상당히 그래프가 위로 솟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중국 정부가 사재기를 단속한다는 건 앞으로도 오를 확률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PTA 관련 설비들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도 윤재성 위원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롯데케미칼에 한정 짓는다면 MEG와 PTA의 시세가 올라간다면 3분기 피크아웃 우려는 거의 날아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해운 문제로 인해 조기 생산에 들어간 섬유업체들의 원재료 확보 움직임이 시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담으로 금호석유의 주 피크아웃 논지 중에 하나가 비스페놀의 스프레드 저하 우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밑에가 새로 나온 저번주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보면 마진이 급격하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실적이 나오는 두 기업 모두 좋은 실적 받아서 화학업종 전반으로 좀 온기가 돌았으면 합니다. 급하게 만든 영상이라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정리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